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산업이라고 과학기정통부에서 발표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2차 전지를 정부가 잘 이끌어 나갈지가 관건인데, 뭐 다음 뭐 기사도 그렇고 또 이제 영상도 보니까 2차 전지의 우위도 지금 현재의 어떤 속도라 그러면은 중국이라든지 기타 등등 국가에게 뺏길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지금 과학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격차를 내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어느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들이 어떤 경쟁이나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결국은 우위를 내주게 되죠. 예, 결국은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꼴등하다가 세계 10위권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는 또 있다. 한국만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죠. 지금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사실은 뭐 자꾸 이제 한 산업만 얘기하기가 참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산업이라는 생각이 더더욱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유명한 지금 그래픽 반도체 엔비디아 여기 지금 이런 회사들이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피규어 AI라고 그래요. 피규어 AI. 그러니까 피규어, 사람 모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걸 다 다른 말로 휴머노이드 AI라고도 하죠.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만든,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을 하는 휴머노이드 AI.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익숙한 AI는 뭐 챗GPT라든지 오픈 AI나 뭐 이런 것들처럼 또는 뭐 TV나 이제 핸드폰으로 뭔가를 물어보거나 답했을 때 화면형 AI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걸 화면형. 화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답을 찾고 이런 걸 이제 현재까지가 우리가 익숙했다면 뭐 게임도 그렇고 게임도 나름 AI잖아요. 우리 게임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게임 안에 들어간 것처럼 같은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의 개념을 가장 좀 중첩을 둔 게 뭐 그래픽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엔비디아라면 엔비디아도 이제 가상으로만 가지고는 모자르다. 가상만 가지고 안 되고 실제로 AI가 라바드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이제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 또 그게 이제 관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뭐 테슬라도 뭐 보니까 뭐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얼마 전에도 사진도 올렸더라고요. 뭐 테슬라에서 올라와시 이제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규어 AI라는 이름이 있나 봐요. 그 피규어 AI라는 이제 스타트업이 여러 이제 회사들이 거기에 공동 투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베이조스인가요? 그리고 또 전신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음 차세대 이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피규어 AI에 이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좀 안 나오길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뭐 로봇은 2차 전지 없이는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피규어 AI야말로 2차 전지의 성능이 가장 이제 피규어 AI의 어떤 활동성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화면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전환을 꽂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겠지만 피규어 AI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활동 반경이 또 얼마나 넓으냐, 그리고 또 지속성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뭘 구조한다든지, 뭐 이렇게 소방관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경찰관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업무, 뭐 군인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뭐 정탐견 이런 역할을 한다든지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정도의 형태라든지 또는 그런 어느 정도 힘을 낼 수 없는 그냥 이동만 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라면 큰 도움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이제 큰 건물을 들어 올린다든지 또는 상당히 완력이 센 그런 범죄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든다든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러버캅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년 전, 뭐 1980년대에 나왔던 러버캅이라든지 상당히 옛날에 나왔던 영화들이잖아요. 어떤 뭐 에일리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AI가 있죠. 거기서는 안드로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스타워즈였을 때 이제 그런 AI가 나왔었습니다. 거기는 답을 찾고 또 뭔가 뭐 열쇠도 열고 뭐 잠긴 문도 열고 막 그랬죠. 알투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에 이제 직접 맞닥뜨리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아마 AI가 발전해 나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뭐 이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궁금증을 풀고 화면형 AI에서는 궁금증을 풀고 뭔가 이렇게 뭐 그래픽을 통해서 뭐 3D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데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실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일반 이 생활을 향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 뭐 불 속을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깊은 물에 들어간다든지 심지어는 뭐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이제 우주 안에서는 맥을 못 추죠. 뭐 우주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만약에 이제 활동형 AI가 여러 가지 뭐 분사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어 기능들을 탑재하고 뭐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날아간다든지 뭐 거길 갑박에 착륙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지금 뭐 달 탐사를 한다든지 화성 탐사를 했던 것들을 AI가 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AI가 지금처럼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경험해본 것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느 정도 경험했던 것을 예를 들어 달이라든지 화성에서 거기에 맞닥뜨린 어떤 환경에 생성형 AI, 그러니까 창조적인 어떤 답안을 찾아내서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한테 바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는 지구 안에서도 아직도 뭐 우주는 고사하고 지금 지구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다도 아직 정보를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깊은 곳도 많고 아직도 그런 기계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AI들이 이제 게임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답형의 어떤 뭐 질문을 답하는 그런 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완전하게 활용하고 바다뿐만 아니라 뭐 땅속이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AI가 결국은 피규어 AI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사람보다 더 창조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이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즐기기도 하고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제3자로 빠지고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를 탑재한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AI가 뭐 물속이든 땅속이든 이런 곳을 활보하면서 뭐 새로운 자원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생태계를 또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료, 뭐 지금 의학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성형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AI가 뭐 아주 고전문적인 기술로 이제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군인들 지금 뭐 벌써 몇십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치안, 경찰도 그렇고, 예, 상당히 지금 이제 마약이니 뭐니 상당히 지금 잔혹되고 또 집단화되는 범죄들을 경찰들이 이제 인명살상의 위험을 좀 덜하고 기계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범죄를 소탕한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교육이라든지 지금 우스갯소리로 MZ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선생님들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해결이 되겠죠. 학교에서 더 쪽집게 강의를 해주고 킬링 문항을 다 풀 수 있게끔 AI가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보면 사교육도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성형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AI가 해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향후 10년 안에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45년이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AI가 나온다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조금 공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년이면 지금 한 20년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만 지나면 거기에 즈음하는 AI들이 이제 다 속출할 것이고, 뭐 2045년이 되면 우리가 TV에 봤던 것처럼 이제 인간이 AI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능부터 시작해서 체력,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이 AI가 인간을 넘어선다는 게 2045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움직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이 2차 전지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뭔가 이제는 활동 방향이 넓은 어떤 전원 자체가 어떤 뭐 코드라든지 이런 전선에 의해서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AI를 이제 우리가 활용하려면 2차 전지 성능이 상당히 세야 되고, 또 그게 뭐 한번 탑재한다고 하면 뭐 한 보름씩 간다. 뭐 이러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이제 비싸고 고효율의 이제 에너지 효율을 내는 그런 2차 전지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간다면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2차 전지 하나만 제대로 성립해도 전 세계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요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것이 이게 뭐 그냥 딱 하나의 어떤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어떤 개발을 통해서 그 성능이 이제 높아져야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이제 에너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끝이 없는 이제 어떤 개발의 어떤 뭐랄까요, 니즈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어떤 수요의 니즈가 계속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2차 전지 산업이 결국은 전 세계를 커버리지하기에는 충분한, 뭐 다른 어떤 산업들도 좋겠지만 2차 전지 하나에만 집중해도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요가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전기차만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사실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AI 정도, 피규어 AI가 만약에 거기에 대체가 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정말 더더욱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정말 국가가, 기업이,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기업과 산업의 미래의 전망을 더더욱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더 치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